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네요. 50살이 넘어가니까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10년간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서 깨달은 진실들을 나눠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남편이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저는 당연히 제 힘든 하루 이야기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봐 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서운함, 그 외로움. 혹시 공감되시나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슷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와요. 내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텐데 왜 이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말하지 않아도 알 텐데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또래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음 읽기의 오류, 마인드 리딩 에러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인지적 편향이에요. 특히 우리 중년층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랜 관계 경험으로 인한 과신. 둘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 셋째,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눈치와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실제로 2023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40대 이상 성인의 78%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암묵적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힘들 때 남편이 당연히 알아채고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들도 엄마가 우울해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완전히 버려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질방적이고 소통되지 않은 기대예요. 첫 번째 단계는 기대의 투명화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봤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집에 오면 오늘 어땠냐고 물어봐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작은 관심이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처음엔 남편이 어색해했어요. 그런 걸 굳이 말해야 하나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계, 상대방의 언어 이해하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지론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선물이나 스킨십으로 관심을 표현하죠. 제 남편의 경우 말보다는 행동으로 관심을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약국에서 약을 사와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는 게 남편만의 사랑 표현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말로 위로받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행동으로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관계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게 되었고 오해도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단계, 건강한 경계선 설정하기. 하지만 모든 기대를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만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내 감정과 필요도 중요하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경계선, 바운더리, 설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은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받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해.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아이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전에는 왜 연락도 안 하냐고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서로 약속을 정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요. 네 번째 단계, 실망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그래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순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았구나, 또는 이 관계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신호예요. 저는 실망할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봐요. 내 기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나?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나?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이 실망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 단계, 자기 충족의 능력 키우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모든 감정적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는 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 행복과 만족의 전부를 상대방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건 명상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고 불안했는데 조금씩 연습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 내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줄여주었어요.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세요. 독서든 산책이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6번째 단계, 감사와 수용의 마음 기르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이 한계가 있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제 남편이 제가 원하는 만큼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20년 넘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달려와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니까 작은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7번째 단계, 새로운 소통 방식 만들기. 기존의 소통 패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비난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공식을 사용해요. 나는 할 때 한 감정을 느껴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10분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어요. 8번째 단계, 실패와 좌절 받아들이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전히 실망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마세요. 관계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건 더욱 그렇죠.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1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엔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며 당황하기도 했고 저도 새로운 방식이 어색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솔직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제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바꿨지만 본질적인 변화 과정은 그대로예요. 사례 1. 김님, 54세, 주부, 2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서운해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남편을 통해서만 불만을 토로했어요. 상담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할 때 한 말씀만 해주셔도 힘이 나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그제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해요. 사례 2. 박님, 48세, 직장인, 성인 아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들이 독립한 후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거의 안 와서 서운했죠. 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왜 모를까 하며 혼자 속상해하셨어요. 상담 과정에서 아들에게 직접 전만은 내가 보고 싶어. 바쁘더라도 가끔 얼굴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런 말 하기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더니 아들이 텀마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다며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댓글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과도한 기대 금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시 바뀔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변화는 점진적이고 양방향적인 과정이에요. 두 번째 주의사항, 일방적 희생 피하기.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위험해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해요. 세 번째 주의사항, 완벽한 소통의 환상. 모든 걸 다 말하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오해와 엇갈림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번째 주의사항, 과거에 매몰되지 말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젊을 때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에만 매달리면 현재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져요.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감정 조절 능력도 중요해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감정 조절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호흡법. 실망스러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일단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걸 5번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요. 감정 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객관화가 되고 패턴도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위로법. 실망했을 때 나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많이 서운했겠다.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중년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도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해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인정하고 내 꿈과 목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다고 절망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떤 관계로 살아갈지 지금이 결정하는 시기예요. 계속 기대하고 실망하는 관계를 반복할 건지, 아니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건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실천 가이드 체크리스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꼭 저장해두시고 반복해서 보세요. 1단계, 기대 점검하기.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적어보기. 그 기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대로 조정하기. 2단계, 소통 방식 바꾸기.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대신 직접 표현하기. 비난보다는 나의 필요와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3단계, 경계선 설정하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4단계, 자기 돌봄 강화하기. 혼자만의 시간 만들기. 취미나 관심사 개발하기. 정기적인 자기 점검과 위로. 5단계,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의 작은 배려도 인정하고 감사 표현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관계의 긍정적 측면에 더 집중하기. Q&A, 예상되는 질문들. Q: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바꾸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A: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지금이 더 지혜롭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예요. 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에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분들이 많아요. Q: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뀌면 관계의 다이내믹스는 달라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필요해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Q: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A: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단,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는데 라는 실망에서 말해봐야 알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그래도 괜찮아 라는 수용으로 나아가는 여정.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치유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나뵐까요?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